자, 지금 저희가 한남동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빨간색 건물 앞에 있는 쪽이 이제 이 윤석열 지지자가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화면은 이 정문 쪽, 네, 초등학교 앞쪽 그쪽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현장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또 지금 윤석열 체포 가능성 또 언제쯤 체포가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항공사고 네.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4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까지 내란이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정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내란이 진행 중에 있고 네, 무당 주술 속에서 윤석열은 한남동 공간에서 좋은 침대, 좋은 음식, 네, 술 들고 계시지만은 음, 이제 법원의 영장에 의거해서 공수본에 체포돼서 네, 구치소로 가야죠. 그러면 한 끼에 1,664원짜리 밥 먹습니다. 아, 거기에는 술도 없고 네, 침대도 없고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참으로 애석하지만 어떻게 됐든 검찰총장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이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됐더니 대법원장 취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사를 징계한다 어쩐다. 아, 맞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항 없이 체포돼야 되고 네, 특히 경호처에서 만약 방해를 한다고 하면 수색 영장까지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처벌받는다. 각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경호처에서는 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봐요? 그게 경호 업무가 아니에요. 경호 업무가 아니에요. 법원의 영장에 의거해서 공권력이 집행되는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문을 안 열어준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건 똑같은 게 어제 최상목 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네, 김문수 아, 노동부 장관, 김태규 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네, 이런 작자들이 왜 협의도 않고 이 두 명을 임명했느냐고 떠들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도 다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경호처도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은 그러면은 네, 그런 일을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때 막을 일을 할 일을 이제 와서 옹호한다? 특히 말이죠. 제가 국회 네, 이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루 잠시 맡았어요. 왜냐하면은 여야 합의를 해서 국조특위가 출발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연장자니까 네. 또 골드보이. 골드보이 예. 사회를 봐달라 해서 하루만 보겠다는 양해하에 가서 해가지고 넘겼는데요. 네.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했고 또 국조특위 일정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합의해서 올라갔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또 본회의에서 반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졸개들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경호처가 네. 천추에 이런 일을 일으켜 가지고 두고두고 후회하니까 네. 잘해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실 얘기는 뭐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관절을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 보면 오늘 공수처 또 경찰 그러니까 공조본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더라도 맞서겠다, 문 걸어 잠그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는 맞서요? 건데. 예. 영장이 있는데 법원에 영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색영장까지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거나 방해하면은 네. 공무집행 방해예요. 음. 더 큰 것은 뭐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던데요. 네. 사실 내란 방조 세력으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내란 방조 세력. 그러니까 영장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까지 명시가 됐을 그렇죠. 정도로 예, 예. 이거는 뭐그 예외까지 거의 넣어놨으니까 이중에 장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형사소송법 얘기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을까봐 법원에서조차 영장이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폐지 일어나고 네. 검찰총장 출신 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러한 일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민주 시민들이 얼마나 더 큰 실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내란 네. 외한 우두머리가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좀 깨끗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이 간곡한 소망입니다. 간곡한 소망 밝혀주셨고, 자 지금 이제 한남동 관저 인근 현장 오마이 TV가 생중계로 생생하게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보수 뭐 윤석열 지지층에선 계속 모이고 있는데 어제 좀 깜짝 놀란 게 윤석열 입장문이 뿌려졌던데 사인 입장문이 뿌려졌던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보고 이거 정말 이게 충격적인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 같아요. 다른 나라. 이게 이러한 혼란과 네. 위기를 누가 가져왔어요? 윤석열. 윤석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도. 예. 그런데 저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술 속에서 내가 뻗치면은 내년 이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 금년 지금 네, 2025년 아니에요? 음력설이 지나면 내 세상이 온다 다시 음력설이. 이걸 버티는 거예요. 주술 속에서. 주술 속에서 끝까지 버티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마치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듯이 그러니까 지휘자들한테 명령 내리는 거 아니고 나 좀 지켜라. 그렇죠. 작전 지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기자 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네. 그 같은 공범들한테 수사 가이드라인 내리고 또 저렇게 준동하는 지지 세력들한테 네. 한 줌도 안 돼요. 지켜라. 이 내용이 그리고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유튜브 보고 있다는 거네요. 자기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유튜브. 오마이 TV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이 보수 집회하는 이 정광훈 집회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는 거지 자꾸. 이 부정선거 예. 얘기도 그 편향된 그런 유튜버들만 계속 보고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똑같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뭐 소식이 들어와 있고, 자 지금 경호처가 이런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집행할 경우 경찰관은 고소고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부 언론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서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영상 체증을 해서 이게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경호처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뭐 일단은 부인하는 입장은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뉴스 보고 아니 경호처가 영장 집행하는 경찰관을 체증해서 고발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랬는데. 말도 안 되죠. 이 경호처도 이게 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는데 경호처는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영장 집행하러 오면은 문 네. 열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하게 네. 경찰에 넘겨주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경호처가 할 수 일이죠. 있는 네. 할 일이죠. 일인데 자,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저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고 또 경비대도 지금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경호처까지 있고 그 너무 걱정이다. 충돌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걸 뚫고 공수처와 경찰, 그러니까 공조본이 안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들어가야죠. 어떤 경우에도 네. 들어가서 윤석열 끌어내야죠. 끌어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경찰도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공조본도 네.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직무 유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영장 집행되는 거고 제발 거듭 수십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네. 마지막에라도 법치국과 검찰총장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깨끗한 모습 보여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도 그렇죠. 했는데 그거 책상 위에는 올려놨잖아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벅스타 있다. 피어 뭐 이렇게 딱 올려놨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밑에 군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다 지금 잡혀 있는데 나는 안 잡혀가.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되나요? 그건 항변이지. 아,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법치국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변호인들 쪽에서도 아니 공수처가 이거 권한도 없는데 수사하고 영장 청구 그거 말이 되냐 이러고 반발하고 있던데요. 그런 얘기는 일능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란 수사는 경찰만 딱 수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수본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본이다. 그렇죠. 공조본이 띄었다. 예. 예. 공조수사.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하고 예. 공수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아마 검찰도 나중에는 전부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장을 통해서 사실 이게 된다라고 인정이 된 거고. 그렇죠. 공수처가 예. 이 신청한 그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또 검찰도 사실은 똑같은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직권남용으로 해서 내란죄를 같이 해가지고 김영현 구속하고 영장 청구해서 영장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사법부에서 볼 때는 그 문제 없다. 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인데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 참 국민들이 지금 2025년 인간이 추잡한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장삼 이사도 이렇게 하면 다 지탄받고 만약에 우리 저 같은 사람이 저렇게 했다가면은 네. 뭐라고 했겠어요? 만약에 말도 안 되죠. 윤석열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 내란죄를 네. 뭐라고 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또 저희가 새해에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현장이나 속보들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상목 네.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예. 그 항공사고
우리 해남에서 무안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사고 났지만은 에도만 표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네. 오늘 오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해남안도 진도 희생자들 빈소에 가서 조문하고 무안 현장 답사하고 네. 가보고 합동 분향소 또 목포 광주까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가지 않은 게 서울에서 최상목 대행 측과 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만들어낸 건데 그 최상목 대행이 처음부터 1대1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어요. 1대1 하자고 한다. 그건 안 되죠. 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는 우리 정치권에서 DJYS 김대중, 김영삼 정치를 늘 비교하는데 YS는 한꺼번에 확 저질러 버린다. 처리해 버린다. 네. 그러니까 비난을 하루 이틀 딱 맞고 끝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이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설득하면서 참 비난을 여러 차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YS식 결정을 해라. 3명 다 해라. 네. 그리고 특검은 재개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미 한덕수 대행하고도 저하고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가 마지막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됐는데 이제 2명이냐 3명이냐 마지막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2명을 한 것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요. 제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다. 예. 2분이 임명되면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되는데 박근혜 탄핵도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됐다. 그리고 마 후보 네. 그분의 임명은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인용하면은 헌재에 제출하면은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를 만들어 주라. 그렇죠. 했고 또 2분은 임명했고 네. 한 분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제 내로 9인 체제가 된다.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것은 사실 특검은 급하지 않다.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최강욱 전 의원에 의거해서 서울 고검에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잘 수사를 하고 또 김건희는 명태균 대표가 핸드폰, 황금폰 3개를 창원지검에 가지고 있어서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괴물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왜 정치는 생물이냐?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늘 바른 편에 서는 거다. 괴물은 뭐냐? 검찰은 조작을 한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헌법재판관 2분이 임명돼서 정상적인 체제가 된다면 검찰도 표변한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는 제대로 될 거고 네. 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재투표를 국회에서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도 높고 안 되면 또 하자. 지난번에 2표가 부족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잘 됐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 권성동 대행 등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더니 권성동 대행도 이제 헌법재판관은 임명한 것으로 다 옛날 얘기 아니냐, 네. 지나간 얘기다 하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체포도 되고 헌법재판소도 뭐라고 하더라도 인용돼서 탄핵된다. 그리고 특검도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도 어차피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이러한 다 끝난 윤석열 가지고 있다가는 큰 낭패다. 빨리 손절하고 네.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의 그러한 결정은 다소 네.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헌재를 8인 체제로 시킴으로써 또 우리가 한 분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네. 완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은혁 재판관. 절반의 성공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 생각에는 너무 좀 아쉽고 화가 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게.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총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역시 원장님이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고 의원들은 칭찬을 하는데 그날 밤에 저는 뭐 이제 그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네. 절반의 성공이다, 잘된 거다 하니까는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네. 엄청난 항의를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셨군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래서 거듭 오늘 공수본에서 윤석열 체포하고 또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네.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하면은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때 그때도 사실 소통을 하면서 이거 임명해야 된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뭐 사실 듣지 않았고 여기까지는 서로 완전 합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 이해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해 와라. 그러니까요. 이건 헌법에도 없는 국회법도 없는 회계망측한 궤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깨졌는데 결국 탄핵되니까 네. 끝나잖아요. 끝났고 최상목 대행도 사실 의원님께서 중간에 뭐 소통을 하면서 1대1 일단은 1대1 그러니까 2명으로 가는 걸로 또 물밑에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렇게 또 8명까지 만들어냈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쉽고 지금 너무 좀 분노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권한쟁의를 통해서 9명을 꼭 만들어낼 거다라는 의지 그걸 들어봤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이제 8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한숨 돌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9명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이거 맞습니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극우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을 하니까 오늘 새벽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네. 비상대기 지금 중이십니까? 만약에 오늘 체포하는데 네. 큰 불상사가 나면 국회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해야죠. 대기를 하고 만반의 준비,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의원들도 있고 예. 대기를 한다라는 거네요. 자, 이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계속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최대한 최대치로 모일 것 같아요. 모여서 이걸 좀 막아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비상대기령을 내려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회에 또 뭐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글쎄요. 분노한 뭐 또 예. 이제 지지자들.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거듭 윤석열의 태도가 저래서는 안 된다. 좀 오마이 TV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골고루.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 확실한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네. 어떠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었고 어떻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사람이 저렇게 버티기 위해서 점쟁이들 얘기 듣고 시간만 보내면 내가 산다. 천만의 말이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점쟁이 얘기만 듣는. 점쟁이만 주술에 빠져서. 그렇죠. 차라리 그 대통령을 점쟁이를 뽑지 뭐. 사실상 점쟁이지 뭐. 그러니까요. 이 주술적인 그런 뭐 국정 운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술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할 수가 있느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를 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그 회장도 잘 아는데 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부인 네.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지금 보니까 어제 사실은 여러 뭐 각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내놨는데 보니까 뭐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10명 중에 7, 8명의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파면해야 된다도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뭐 7, 8명은 다 파면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이걸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도 계속 과반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확고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이제 보았지만은 네. 보수 매체건 진보 매체건 관계없이 윤석열 탄핵이 네. 10사람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명을 보고 대통령이 네. 저렇게 주술 속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이 나는 순간적으로 저럴 수 없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모여 있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본 그런 사람들 그 모습만 내 지지자가 이렇게 많구나. 그렇죠. 내가 힘이 오늘 있구나. 그 가장 큰 문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을 안 보는 거예요. 좋은 방송을 시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좋은 신문을 보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고 네. 좋은 TV를 시청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다. 거기서 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 그거 거기서는 뭐 거기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예.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예요. 예. 그거 유튜브에서 네. 부정선거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계엄군 보내서 뭐 어쩌고 한 게 다 선관위에서 밝혀지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이걸 내가 안 해야겠다 하지. 지금도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있어서 뭐 그까지 같이 싸우자. 자기가 죽지 왜 자기 지지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갇혀 있는 세상을 보는 그 창이 그거 유튜버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다. 내가 그래도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용산 참모들도 어제 최상목 대행한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국무위원회에서 네. 어제 최상목 대행한테 왜 상의 안 하고 혼자 결정했냐? 헌법재판관 임명한 그 떠든 사람들이나 네. 대통령실 수석들 무슨 낚아죽으로 사표를 내요? 네. 나가라게요. 그렇군요. 아니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려고 할 때 네. 그 음모가 진행될 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모시는 네. 수석들이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차 앞에 들어눕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 어디 못 가시게, 어디 가시려고 하면. 어디 가려 그러면. 예. 이런 거 그런 건 하자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무슨 최상목 대행한테 예. 사표는 저는 최상목 대행한테 사표 수리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줍니까? 그렇네요. 마찬가지예요. 수석 비서실장이 대행께 네. 사표를 냈다. 음.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것은 네.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영장 집행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그렇죠. 그렇기 경호처에게. 때문에 나는 최상목 대행이 네.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한다면은 윤석열 현 대통령은 직무가 배제되고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금 최상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관할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셔야 된다. 내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 전부 사표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네요. 김문수, 김태규 네. 이런 암적 존재는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네. 권한 대행을 행사해서 인사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충돌 가능성까지 있어 보이는 이건 뭐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관할권이 있어요. 네.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그렇네요. 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네. 말씀을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최상목 대행이 이 박지원 의원의 지금 말씀 좀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운 예. 최상목 대행은 총리 비서실에서나 특히 기재부 기재부에서 이런 언론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전달되리라고 봐요. 맞아요. 여론이 전달되고 우리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도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라니까요. 최상목이에요. 최상목. 그래요. 거부권만 행사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서도 분명한 명령을 좀 내려라. 경호권. 예. 자기가 대통령 아하. 대행이니까 자기 경호 받잖아요. 네. 경호처장 불러서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호처가 물리력을 써서 막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뭐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네. 31일 날 나와 가지고 어제는 정초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안 하지만은 오늘 만약에 네. 공수본에서 가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방해 행위가 있으면은 나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을 명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뭐 물리력 충돌 위험까지 정말 우리가 보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은 해야죠. 뭐 그게 뭐 자신의 이제 임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채통 품격 버린 윤석열 자진 출두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절연해라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네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상식이다. 정치는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 10사람 중 8사람이 네. 윤석열 잘못해서 탄핵해라 그렇죠. 하는데 2사람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떨어지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낙선하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만나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야 혹시라도 돌아오면 혹시라도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과거 박근혜 탄핵 때 주동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음 재선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랬어요. 당신들이 내란 외환 우두머리하고 감싸고 동조하면은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꾸 인용하는데 조선일보 네. 양상훈 주필도 그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봐라. 네. 그래야 기회가 있다. 그래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만은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 빨리 손절하고 가다듬어서 가면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특히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한번 읽어봤으면은 방향을 잡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들한테 갈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요. 뭐 이 조선일보 뭐 칼럼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많이 볼 테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깨닫는 게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냐. 오마이를 네. 우리 민주당 야권에서는 많이 보던 또 그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많이 보잖아요. 볼 수 있으니. 예. 그러니까 읽을 거예요. 아하. 그래요.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뭐 내란 거의 뭐 동조 뭐 방조 세력으로 동조 세력이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동조 국민들 심판을 세력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아니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네.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하고 네. 여야가 합의한 국조특위 문제를 반대표를 던지고 이건 네. 내란 동조 세력이죠.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누가 윤석열에게 국회 상황을 알려줬는지 지금 190명 없을 수 있으니까 끌어내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밝혀내야 되겠고 국민의힘 안에 누가 과연 윤석열한테 국회 상황을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가 나와야죠. 예. 지금 현재 제가 자꾸 주장했던 네. 계엄 해제 후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네. 민정수석 이 네 사람이 모인 것도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거기 모임 후에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 외에. 네. 거기도 지금 아직 수사력이 거기까지 안 갔음지 거기에서 재모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야 제2, 제3 계엄령 내가 발표하면 돼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국민들이 계속 끝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 똑똑히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네. 그 보수 농객 조갑재 예, 닷컴 대표 네, 이분이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네, 윤석열 이게 내란 외환 이거 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세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정규재 네, 이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가 네, 양날개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전한 윤석열 보수다. 대통령은 보수도 아니다. 그분들 편이 이게 극우 꼴통 보수인데 이 좌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진보를. 그러니까 한쪽으로 날아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뭐 조갑제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코미디는 박근혜 탄핵했던 그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이 예, 그렇죠. 그보다 만배 엄중한 윤석열 보호한다고 나선 게 정말 코미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인데 네, 당시 당시에.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어요. 어? 그 송금주 의원이 검조연. 쓴 게 민주당 것보다 안철수 당께 좋다 해가지고 소위 검사 노릇을 권성동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때의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다를 양심은 있어야지. 양심은 있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네. 여야 보수 진보 이렇게 국회의원 한다 하더라도 아니 양심은 있어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 그리고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 이 내란 외환죄 혐의를 받고 이건 있는 윤석열. 조갑재 대표의 표현대로 만 배가 아니라 네. 5만 배, 10만 배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네. 시민 심리할 때 쟁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란 외환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건 빨리 인용된다. 그 제가 얘기하면은 그런다 하지만 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을 보라니까요. 인용된다고 했어요. 오늘 너무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칼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네. 지금 뭐 보실 분들은 보실 것 같고 자 지금 윤석열 뭐 지지 이제 시위대에 우리 더 힘내자 뭐 이렇게 어제 좀 긴급하게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뭐 오늘이 위험하다 자기 입장에서 오늘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해 첫 업무일 평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장 기한이 6일까지긴 하지만 6일 월요일 당장 뭐 닥쳐서 할 수도 그렇죠. 없는 것이고 주말 사이에도 시간은 있지만 주말엔 또 지지자들이 또 많이 모일 수가 있으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만약에 지금 버스나 뭐 차가 못 올라가게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아선다 그 앞을 빽빽하게 뭐 그냥 몸으로 막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력이 있잖아요. 경찰력이 있다. 그때는 그리고 공권력을 집행해야 된다. 공무집행 방해로 네. 거기에서 체포를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자 체포를 공무집행 하면 방해로 된다. 체포합니다. 네. 하면은 다 감옥 가야죠. 그 어제 이제 움직임 보니까 이 지지자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찰이 우리 뚫을 수 있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발언 자체가. 아니 그것은 자기들의 희망사항이고 네. 대한민국 경찰이 그것을 못 들으면은 경찰이 아니죠. 그런다고 뭐 물대포를 쏘겠어요? 뭐 체류탄을 쏘겠어요?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가서 앞에 딱 막는 사람 네네. 법 집행 공무집행 방해, 된다. 법 예. 집행 방해로 범인 은닉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가서 체포영장 해가지고 구금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물러서요. 그래요. 야 어제도 제가 그저께 보니까 경찰 버스가 이제 골목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거기 막 눕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과격한 그런 또 행동이나 그렇죠. 이런 반응이 전 나올까 봐. 세계가 지금 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어때요? 주가 폭락하고 예. 미국, 일본 증시는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환율 네. 폭등하고 지금 어제 저녁 그 언론이라고 기업인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네. 살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아주 유수한 회사의 네. 사장인데 이게 환율을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렇죠. 안정을 찾아주라. 그런 의미에서 최상목 대행이 2명이라고 했지만은 잘한 거다.
전폭적 지지를 받더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 내가 그렇게 정리했다가 하니까는 아주 그걸 듣고 저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하시던데 네. 어떻게 됐든 이건 아니에요. 한지 100번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근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건희 특검 우리가 좀 짚어봤지만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최상욱 대행이나 국무위원들이 사실은 다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걸 또 거부권 행사해서 이건 좀 국민들이 또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그것도요. 네. 다시 재투표하면은 제 개의 국회에서 하면은 통과될 수 있고 안 되면 200표. 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아하. 윤석열 체포, 헌재, 심판. 8인 체제, 네, 파면. 9인 체제로 만들어 주는 거. 네. 이것만 하면 돌아가요. 안정이 확 옵니다. 네. 윤석열 체포만 딱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증시 이러한 것도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이제 정말 회복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그런 시그널이 기업인들도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끝까지 제가 주장을 한 것. 윤석열 체포. 네. 저 사람을 세상과 격리시켜야 돼. 그래야 내란이 종식되고 주술국가가 끝난다. 두 번째. 네. 헌법재판소 완전체 9인 체제로 완전체.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서 심리해라. 그걸 간섭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8인 체제 만들어졌으면 그것도 됐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마은혁 네. 재판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추천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권한쟁의 하면 네. 돼요. 자 된다. 다 저는 된다. 그렇게 봐요. 구인 체제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걱정하는 게 윤석열을 체포 못할 것 아니냐 저렇게 그러니까요. 난리니까. 반발하면. 윤석열이 언제는 자기가 뭐 피의자라 했어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딱 떨어지니까 귀 팍 죽잖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문제 없다? 그러한 것을 네.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책임은 최상목 대행한테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의원님이 이제 진짜 매번마다 강조하신 게 바로 체포. 그렇죠. 오동훈 처장 불러가지고 계속 막 언성 높이면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인상적인데, 어제 보니까 오동훈 처장도 나름대로 그냥 강단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기자들 앞에서는. 이제 강단 있게 해야죠. 공수처가 이제는 의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체포해야 된다. 그 말을 그렇죠. 그대로 실행할 때가 왔다. 예. 오동훈 처장이 많이 딱 혼나던데. 두 가지 외에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2025년 뭐 새해 첫 업무일인데 여기서부터 오늘 이 체포에서부터 출발하면 또 그렇죠. 의미가 또 그리고 있겠네요. 오늘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취임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일 제 2차 네. 탄핵 심판 네. 변론 준비기일. 변론 준비 예, 기일 예. 하잖아요. 이분들이 하면은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큰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최상목 대행이 오늘까지 좀 또 큰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경호처 저는 하리라고 봐요. 경호처를 향해서. 자기가 책임인데. 경호처를 향해서도 자, 안 된다. 경호 해제. 이렇게. 그렇게까지 되면은 좋겠는데. 최상목 대행 쪽과는 계속 소통하십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저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있고. 예. 하지만 그렇죠. 여론을 국민의 목소리에 전달을 위해서 하고 그럼요. 있다. 예. 아시겠습니다. 오늘 이 경호처를 향한 최상목 대행의 명령, 그 입장, 그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이제 방송, 오늘 오마이 TV 인터뷰, 또 국민들의 목소리, 이거 좀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자 지금 현장 모습을 보면 어제보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제보다 확실히 경찰 버스가 늘긴 했습니다. 경찰 버스 대수 자체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기동대 투입, 경찰 경력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9시 48분, 이제 50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근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출근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체포 영장을 집행할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빨리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TV 저 현장으로 가서 생중계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지금 가 있고, 뭐 새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 이제 구독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작년에 보니까 의원님께서 구독해달라고 하니까 팍팍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네. 오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아직도 오마이TV 구독을 안 하시는 국민이 계시나요? 예, 저 계십니다. 오마이TV.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은 TV를 시청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 네, 좋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오마이TV 구독자가 되는 것도 네. 이 시대 음,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는데 네, 행동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 보니까 말씀하신 순간 구독자 수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 한 마디에 우리 국민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걸 보면서 심취돼 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네, 제가 이제 어떤 동기유발, 모티베이션을 주니까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TV 네, 시청자가 현명한 음, 사람들. 맞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다양한 또 이제 분석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마이 TV 많은 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2025년 구독하신 분 꼭 구독하셔야 된다. 저도 오늘 방송을 네. 4차례 하는데요. 아유,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항공사고 예, 무한 현장에는 안 가고 방송이나 너 혼자 피하라냐 이런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분업해서 또 어떻게 됐든 최상목 대행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한덕수는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도 탄핵시켜 버렸고 네, 이런 건 하고 있으니까 아하,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어서 현장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